대변인 공동으로 해서 원희룡 후보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문 낭독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대변인 송종훈입니다. 기자회견문이라 하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나눠드린 원희룡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례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하느냐면은 원희룡 후보가 지금 선거법 위반에 대해 가지고 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선거법 위반의 좀 심각성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갖게 됐고요. 배부해드린 보도자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는 지난 25일 그리고 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원희룡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서귀포시 선관위 그리고 제주시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관건 선거도 있었는데요. 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이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자신의 카카오 스토리를 이용해서 제주도지사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한 데 이어 5월 19일에는 원희룡 질문에 문대림 부장 명예회원권 공짜 수수 실수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관건 선거라고 지금 파악돼서 지금 경찰에 고발 조치한 상태고요. 사례 네 번째는 서귀포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26일 원희룡 후보의 표선 지역 총괄 책임자인 최모 씨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70명분 장어 35kg의 식사 등 향을 제공하고 출정식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현재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수사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 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가 검찰에 고발한 내용입니다. 지난 5월 17일 원희룡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동창회장 A씨와 사무국장 B씨가 동창 회원들을 참석하게 하고 개소식이 끝난 후 인근 식당에서 참석한 회원 등에게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이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건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문대림 후보 선거사무소 역시 향응 제공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선거법 위반이 왜 심각하냐 하는 문제는 지금 문대림 후보 캠프의 대변인으로 있는 손지연 대변인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대림 후보의 대변인 손지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어서 이제 말씀드린 사안들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법조인으로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고요. 사실 일반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관권 선거다, 금권 선거다 얘기는 많이 듣고 있지만 이게 정말로 법적으로 큰 범죄 행위고 정말 사라져야 할 그런 적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각하게 실감하지는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일단 공직선거법 상에서 금권선거, 관권선거와 관련된 규정들을 제가 좀 나열을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규정들은 말씀드린 사안에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는 규정들이고요. 적게는 400만 원 벌금형에서 많게는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도 선고가 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판례들을 간략하게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종친의 이사회라든지 정기총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구 관내 경로잔치에 참석해서 인사와 찬조를 한 행위 모두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대법원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든지 벌금형을 이제 실제로 선고를 한 사례들이고요. 그리고 기부 행위 같은 경우에 일단 카드 결제를 한 이후에
참석자들을 통해서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카드 결제를 했을 당시에 기부 행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는 판례 역시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항에 보시면 후보자가 기부 행위를 하는 자리에 직접 참석을 해서 인사를 나누고 심지어 식사와 음주까지 함께 하면서 현안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는 등의 공약을 발표한 것은 명백한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판례들의 경우에는 물론 다른 위법 행위들과 함께 경합범으로 처벌이 된 사례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적게는 벌금 100만 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집행유예까지도 선고가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직선거법의 264조에 따르면 당선이 되더라도 그 당선인이 그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등으로 징역형이라든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이제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대법원 판례의 경향에 비춰봤을 때 그 도당 대변인께서 말씀드린 여러 사안들 역시도 당선인이 되더라도 당선 무효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게 저의 법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는 계속해서 당권 선거, 금권 선거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가 되어 왔는데 이제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에 기해서 인지 수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주도민 전체가 이런 관권, 금권 선거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이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적으로도 이건 큰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저희 역시도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사법 당국의 정확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제조 홍창빈 기자입니다. 잠시만요. 어디라고요? 헤드라인 제조 홍창빈 네, 기자입니다. 홍창빈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사례 3번에 관권 선거라고 옆에 표시 주셨는데요. 관권 선거라고 하면은 공권력을 이용해 선거를 했다는 건데 이거는 이 사례는 관권 선거보다는 공무원의 선거 그 중립 의무 위반에 가까운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죄송하지만 사망이라고 하셨네요. 네, 사례 3번. 아, 네, 예. 해양수산국장이 자신의 SNS에 선거 관련 게시글을 올린 사례를 주셨는데 이거는 관권 선거보다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아닌가요? 공무원의 중립 의무에서 파생돼서 공무원은 이제 직무와 관련해서는 또 그 지위를 이용해서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개인의 SNS에 올렸다고 지금 이렇게 예, 보여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지위라기보다는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그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기 그거에 가까운 것 같은데 뭐 공무원이 공공기관 뭐 관련된 뭐에 올렸다면은 뭐 관권 선거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본인 명의 크로스토리라고 지금 본인 명의 카카오 스토리를 그 관련 해양수산국장이기 때문에 그 업계에다가 업체에다가 이제 납부인 정황이 있기 때문에 관건선거로 확대해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 저기 다른 계속 질문하실 건가요? 예, 몇 가지만 좀 많은데 제목에 보면 원희룡 후보의 선거법위가 골을 넘었다라고 하셨는데 뒤에 보면은 또 3번, 4번, 5번의 경우는 본인보다는 그 주변인에 가까운 것 같은데 3, 4, 5가는 본인보다 주변인 같은데 이거는 무엇보다도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이제 철저히 규명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만에 하나 어떤 후보자와의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면 큰 범위에서 해당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의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포함시켜서 브리핑을 해드린 것입니다. 네, 네. 재미들고 윤주현인데요. 어제도 보니까 이제 캠프에서 고발을 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오고 민주당에서도 도당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까지 문대림 캠프 대변인 포함해가지고 피고소 고발이 총 몇 건이고 어떤 혐의로 피고소 고발 당했는지 그리고 캠프에서 상대 후보 모든 후보를 다 포함해서 총 몇 건의 고소 고발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혐의는 어떤 건지 그거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게 정리가 아직 안 됐죠. 네, 이게 지금 적어도 5건 이상,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고발한 것만 해도 5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경선 이후에요. 그건 추후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보도자료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 고발건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피 고소 고발 당한 사람하고 예. 고소 고발 한 사람하고 예. 도당도 예. 네. 네, KCTV. 예. KCTV 김용훈 기자입니다. 그 지금 원 후보 당사자로 고발된 거는 사례 1, 2 이렇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이제 위반으로서 고발을 하신 겁니까? 사례 1 같은 경우는 사전 선거 운동과 제3자의 기부 행위 제한. 처벌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게 혐의가 인정이 되면 잠시만요. 사례 1에 대한 건가? 네. 뭐 사전 선거운동 지금 1과 2에 대해서 네. 지금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사전 선거 그러니까 제254조 선거운동 기관 위반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제115조 제3자의 기부 행위 제한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이 사례로 만약에 혐의가 입증된다 그러면 당선 무효까지도 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례를 들어드린다면 2004년도 제17대 총선 당시 그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 조 의원이 그 선거운동 기간 개시 하루 전날 지역 주민들 모임에 참석해가지고 지역 주요 현안인 음식물 자원화 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발언과 유인물의 서명을 한 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집회를 이용한 사회선거운동으로 기소돼가지고 2005년 9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확정받아가지고 당선 집행 사례가 있어요. 네. 없으면 예. 어디? 제주투데이 김건모 기자입니다. 예. 제주투데이요. 이게 지금 또 계속 새로운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한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째로 원래 문 후보께서 애초에 이제 처음에 선거에 참여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게 뭐 이런 의혹 관련된 이런 걸로는 싸움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경선에서도 그게 뭐 나름 지켜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지금 본선에서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뭐 이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한데 실은 지금 저번에 KCTV 그 토론에서 지금 구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거고 아까 아니요. 근데 그 증거를 내시는 것도 네.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는 건가요? 아니, 그거 입장을 좀 빨리 좀 얘기해 주고 아니, 하셨으면 지금 좋겠는데. 어떤 증거? 지금 저기요. 저번에 그때 그 꼴장 특별 김건 기자님 특별네요. 지금 발견될 지금 거 이제 얘기해 그 선거법 위반하고요. 선거법 위반 관련한 저희가 알아내는 거 관련된 기자 할 겁니다. 그때 지금 말씀 저희 이후에 지금 이제 홍지혁 대변인이 네. 어제 KBS 후보 합동 토론회 관련해 가지고 이 백브리핑이 있을 겁니다. 그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만 얘기해 주시죠. 그거 역시도 포함해서 다음 네, 예. 기자회견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자회견이요? 아니 지금 바로 이어서 할 겁니다. 이어서 할 거니까. 예. 네, 없습니까? 네. 없으면 일단 마치고 나라리움 관련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문대림 캠프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진혁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민주당 중앙당 국토위 전문위원이신 김우철 의원입니다. 위원, 예. 국토위 전문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순서는 일단 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하고요.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원희룡 후보 거주지 아라리움 취락지구 변경 대상지역 개요. 2014년 6월 20일 원희룡 후보 부인 강모 씨는 고모 씨로부터 토지 매입 및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고 2014년 7월 11일 준공 및 2014년 7월 18일 소유권 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당시 고모 씨는 땡땡 건설을 시공사로 하여 아라리움 주택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당시 공정률은 95% 수준이었습니다. 즉 시공하고 있던 주택을 완공 5%를 남기고 원희룡 지사 부인 강모 씨에게 매각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참 이례적인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유주 또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완공 후 분양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날 텐데 준공 5%만을 남기고 매각했다는 점이 석연치 않습니다. 당시 원희룡 지사 부인 강모 씨는 동아라리움 주택을 7억 5천만 원에 매입하였는데 토지 매입가는 2억 5천만 원, 평당 108만 원 수준입니다. 주택은 5억이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구입자금 출처로 서울 목동에 소유한 아파트 전세자금 6억 원과 부인 강모 씨 펀드를 해약한 자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 부인이 구입한 토지와 주택은 자연녹지 지역이었습니다. 한편 2013년 4월 제주도청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과업에 착수하여 2015년 12월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원희룡 지사 취임 후 미래비전 용역이 진행되면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과업 기간이 연장되기에 이르렀고 결국 2017년 4월 10일 종료 및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진행되었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과업은 취락지구 변경 대상 지역이 160만 제곱미터, 약 48만 5천 평으로 대략 2015년 6월경에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청에서는 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보고와 자문 보완을 거쳐 2016년 7월 6일부터 7월 29일까지 23일간 1차 공람을 진행하였습니다. 중요한 점은 1차 공람 때 발표된 정비용역 과업 내역에는 원희룡 지사 부인 소유의 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포함될 수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동지역은 취락지구 변경 대상 지역 요건 주택 20호 이상 준공일 때 가능한데 이것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6년 8월 3일 신원 미상의 강모 씨가 원희룡 지사 부인 소유의 땅에 인접한 나대지 땅을 근거로 동지역을 취락지구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상한 점은 당시 민원을 제기한 신원 미상의 강모 씨는 그 땅의 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원을 제기한 강모 씨가 근거로 제시한 땅의 소유는 당시 소모 씨의 소유였습니다. 즉 아라리움 지역이 자연녹지의 땅도 주택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남이 소유한 땅을 근거로 제시하여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점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원 미상의 강모 씨 민원이 제기되자 도청에서는 2016년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14일 동안 취락지구 변경 대상 지역에 대한 2차 공람을 실시하였는데 이때 원희룡 지사 부인 소유의 땅이 포함된 아라리움 지역이 자연녹지에서 자연 취락지구 변경 대상 지역으로 추가 편입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특이한 점은 1차 공람 때 발표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취락지구 변경 대상 지역은 160만 제곱미터였는데 강모 씨의 민원이 제기된 후 2차 공람 때는 취락지구 변경 대상 지역이 200만 제곱미터가 늘어난 최종 360만 제곱미터, 약 109만 평으로 대폭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1차 공람과 2차 공람 사이에 걸린 기간은 겨우 2개월에 불과합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공람 과정에서는 취락
지구 변경 대상 면적이 최대 10% 내외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120%가 넘는 면적이 불과 2개월 만에 어떤 설명도 없이 추가되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조사와 면밀한 검토 없이 자연 녹지에서 취락지구로 확대되면 개발 행위 기준이 완화되는 것으로 이는 곧 난개발로 이어지고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원희룡 지사는 2016년경 난개발을 방지하고 쪼개기 개발 억제를 위한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한 토지 분할 업무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4월 10일 제주도청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확정함으로써 원희룡 지사 부인이 소유한 아라리움 지역은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변경되고 쪼개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아라리움 지역은 약 3천여 평의 자연녹지를 13명이 공동지분 형태로 보유하고 있고 원희룡 지사 부인 강모 씨도 이 중 약 230평을 소유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입니다. 결국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변경됨으로써 건폐율이 20%에서 50%로 용적률은 80%에서 100%로 상향됨으로써 땅값과 집값이 대폭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처럼 졸속적이고 특혜에 가까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의 최종 결재권자는 원희룡 도지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담에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묶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에게 묻습니다. 첫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이자 결재권자는 원희룡 후보 본인입니다. 그럼에도 원희룡 후보 부인이 소유한 땅을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변경해 준 것은 셀프 결재로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둘째, 1차 공람 때 취락지구 변경 대상 지역에서 배제됐고 변경 대상 지역 요건도 충족되지 못했던 아라리움 지역이 2차 공람 때 포함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거를 밝히십시오. 셋째, 아라리움 지역의 땅을 소유하지도 않고 이해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왜 남의 땅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2차 공람 때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변경을 요청했던 강모 씨는 누구이며 어떤 심의 과정을 통해 취락지구 변경 대상 지역에 포함되었는지 도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제주 도민들의 제일 힘든 민원이 바로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민원인데 불과 2개월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하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파업 중 취락지구 변경 대상 지역은 1차 공람과 2차 공람 사이 불과 2개월 만에 160만 제곱미터에서 약 120%가 늘어난 360만 제곱미터로 대폭 확대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되고 심의 확정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밝혀야 합니다. 도민들에게는 난개발을 막겠다며 쪼개기 개발을 억제하는 분할 제한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정작 원희룡 후보의 부인이 소유한 땅은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변경 대상 지역에 포함됨으로써 쪼개기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은 매일 2-3년 만에 4배에서 5배의 부동산 가치 상승 특혜를 받았습니다. 소위 권력의 뒷배 없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희룡 후보는 부인 소유의 아라리움 주택을 7억 5천만 원에 구매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했다는 언론의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 및 주택 매입자금 출처와 배우자 명의의 공사비 지급 내역, 증빙 자료를 공개하여 원희룡 후보 스스로 의혹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네, 이상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추가로 얘기할 거는 어제 TV 토론에서 이 아라리움과 관련돼서 우리 후보가 원 후보에게 질의했을 때 원 후보가 우리 후보에게 문 후보도 같은 날 변경이 되지 않았냐라고 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요거는 그 문 후보가 살고 있는 그 일괄이 전체 마을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차 당초 공람시부터 전체 마을이 변경 대상이었고 그다음에 원 후보의 이 문제는 1차 공람시에는 없다가 2차 공람시에 추가됐던 편입된 것입니다. 이건 전혀 사안이 다른 겁니다. 재미있는 윤주영기자인데요. 예. 그 원희룡 후보에게 묻습니다. 3번 질문 관련한 건데 그 앞쪽에서 본 내용인데 잠시만요. 3번 저기 3번에 네. 10년 이상의 강모 씨가 원희룡 기사 부인 소유 땅이 인력한 나머지 땅을 근거로 이제 민원을 제기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그 땅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밝혀주셨는데 이 민원 내용을 확인하셨는지 하고 요 관계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민원 제기된 거를 어떻게 확보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게 그냥 제보를 통해서 주신 건지 싶어가지고요. 잠시만요. 그거는 좀 확인을 좀 해주세요. 민원 제기 내용 확인된 건지. 잠시만요. 그다음 저 질문하십시오. 아니 여기 더 아니 이제 그거 좀 여쭤보셔가지고 이 민원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지. 민원 제기 내용이요. 그다음에 좀 해주십시오. 제주 신용 기자입니다. 같은 부분인데 그 나대 식당이라고 지금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이 뒤에 나와 있는 지도상 정의 땅인지 좀 얘기해 주시면 나대지 땅이. 그 팔대지의 컬러 그림에 보시면 그 청색으로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차 추가라고 거기 하단 좌측 부분 정도가 됩니다. 네. 파란색이 청색. 청색 네. 청색에. 네. 그 나대 식당 전체 거기 그림상 보셔도 건물이 좀 있는 걸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있죠. 그 밑에 좌측 정도가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민원 제기 내용은 이게 기자회견 민원 제기 내용을 봤더니 자연 취락 지구 면적 토지로서 자연 취락 지구 확장을 요청한다는 민원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확보하신 건지 아니면 제보를 통해서 이렇게 제보자가 제보입니다.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관계를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관계. 예. 이게 그 공식적으로 이제 행정관청에 제기한 민원인지 아니면 그냥 이제 그 제보자가 도청에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민원 내용을 네. 그러면 캠프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 예, 민원 제기 내용 제보 플러스 확인. 그 도청의 행정위원으로 그 확인하신 내용이십니다. 아, 네. 그거를 확인해 민원인의 관련 신상과 제보를 받아서 도청에 네. 확인했더니 맞다. 이런 민원이 말씀이시잖아요. 접수됐다는 걸 명확히 확인을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발표한 내용은 다 확인됩니다. 네, 게시들 얘기하십시오. 대신 부동 기자인데요. 네. 이 사진 언제 찍으신 거예요? 어디까지? 이성 사진. 이성 사진은 각 연도별로 다 드립니다. 지금 여기 아라리움 주변에 주택들 많이 들어선 거 아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취락지구로 변경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경될 시점에 그러니까 변경의 시점이 언제쯤? 제가 설명드리면요, 2015년 1월 변경된 시점이 정확히 언제? 변경된 시점이요. 그러니까 포함된 시점. 포함된 시점은 2차 공람 기간이니까 2016년 10월경이죠. 네. 그리고 16년 10월에 이쪽에 어떤 건축 허가나 신청이 없었고 이 아라리움이 거의 뭐 그 지역에는 유일한 거의 건축물이었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포함됐다 이렇게 유일한 주장하시는 건 건가요? 아니고요. 네. 그 당시에 짓고 있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녹지라기보다 성격은 취락 지역 성격이기 때문에 취락 지역이 넓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확대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 의심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용역을 주었잖아요. 네. 용역 결과 시점.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용역 결과를 갖고서 1차 공람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람에서 민원 제기가 들어오면 그 민원에는 용역 결과에서
뭔가 저기 누락이 있거나 뭔가 잘못 조사돼 있거나 그런 경우 그 민원 자체가 네. 여기가 이제는 녹지락의 성격이라기보다 취락지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성격이 크더라도 아까 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포함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상황 자체를 그 원 후보가 셀프 결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그거를 그럼 결제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의심을 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어느 후보가 지금 이런 추가 확대하는 거를 이제 예. 최종적으로 결재권자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예예. 그럼 이게 그런 단순한 이거 민원에 의한 이런 어떤 자연적인 그 취락 지역이 확대되는 성격으로 해서 그 지금 도시계획 그 결정한 게 아니라 어느 후보가 자신의 어떤 그 건축 규제 완화, 자기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런 것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으니까요. 밝히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반과 다르게 아까 저기 보통은 저 1차 공람에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10% 내외에서 조정이 가능한데 이거는 120% 상승한 겁니다. 이건 일반적 현상이 아니죠. 면적이 많이 늘린 김성민 기자입니다. 면적이 많이 늘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 보여주신 그림에 보면 원래 빨간색이 원래 기존 취락지였고 네, 주황색이 2차, 1차 때 1차, 예, 예. 그러니까 기존이란 거는 네, 그 1차 공람 때 그 반영된 용역 아까 말씀하신 용역하기 전부터 원래 있었던 취락지고 아니죠. 아니고 용역할 때 예. 원용역으로 통해 네. 1차로 예, 된 거고요. 예. 근데 이 차- 이차상으로만 봐도 네. 저들이 1차 취락지구가 많이 있고 또 1차 취락지구 지형도 조금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네. 모양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모양 정리하게 되면 원래 원칙은 도로와 저기 하천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더 확대돼야죠. 1차 공가 확대돼서 1차 출발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파란색 부분이 위에까지 다 확장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라리움만 여기만 예, 위에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CBS 이인이자인데요. 예, 예. 그 강모 씨가 누군지 혹시 문후보 쪽에서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민원이. 그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뭐 민원 내용 제보 들어와서 민원 내용을 확인하셨다고 네, 하셨으니까 예, 예. 그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 대해서도 확인 자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어느 거의 친인척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느 뭐 배우자의 뭐 친인척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확인되셨는지. 잘 아시다시피 그 개인의 신상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자분들도 그럼 확인이 안 되신 건가요?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것이지 네, 네. 민원인의 신상과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혹시 문후보 쪽에서 확인을 해보는 작업을 그러니까 하셨는지. 확인 작업이 어디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네, 누군지라는 예를 이름을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느 저 원 후보와의 관계까지 다 알아요? 네. 그런 것까지는 알지 않습니다. 이름은 아시는 거예요? 강모 씨라고 하셨는데 이름은 아시는 거예요? 이름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당신 땅이 아닌데 왜 민원을 제기했는지 그걸 물어보신 적은 없어요? 네,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취락지구 여기 모양 여기만 빠진 부분 보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 정형화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건국 종합 건재라고 집 주거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란 빠진 부분.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아라림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게 주장할 건 아니고요. 하게 되면 도로, 기자분들이 네, 도로 이해 같은 데 높이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네. 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변경이 되려면 해당 면적에 주거용 건물이 얼마 이상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녹지 상태에서 그 기준에 미달하다가 진행되는 과정에 건축 중인 건물도 있었고 거기 40호 정도의 건물이 지어짐으로 해서 그 기준을 간발에 이렇게 시킨 거죠. 그러니까 기준에 충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취락지구 네, 아니, 그러니까 용역 결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예. 네, 이상 저기 기자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예, 예. 그럼 잠깐만요, 하나만 그럼 이거 지정하면서 기준에 안 맞는 지정이 있었나요? 네? 기준에 맞지 않게 지정된 게 있나요?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지정된 게 있나요? 시정 1차 추가돼요. 절차상 기준은 충족했습니다. 충족했는데 방금 발표한 그런 의혹들이 있는 거죠. 2달 만에 과연 그 넓은 필지를 그렇게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포함시켰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 하나만 더 여쭐게요. 아까 이제 민원 내용 확인하셨다고 하시니까 요 사례인데 혹시 이제 다른 민원도 확인하셨는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된 사례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혹시 확인하셨는지. 발표된 내용만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만 딱 찍어가지고. 네, 지금 이거 잠시만요. 계속 네, 다른 아니 뭐 내용들 질문은 좋아요. 좋은데 위성 사진이 몇 년도의 건지를 명확히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각 연도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연도가 다른데 그게 몇 잠시만요. 년도인지 잠시만 연도 좀 연도 좀 윤광 시장 연도만 좀 확인해 주세요. 예, 몇 년도 몇 년도인지. 연합뉴스 전지철 기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계속 예. 네, 강모 씨라고 하는데 여기 질문 받고 나머지는요 제가 전화로 충분하게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 질문 안 받고 하면 기자회견 아니 왜 하시는 거예요? 질문 안 받는 건 아니죠. 받았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 발언하시는 내용은 또 책임감이 그만큼 있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예, 저 고 알고 있는 거고요. 예. 네, 기본적으로 좀 이제 매끄럽게 질문을 좀 받아주시고 아까 지금 하나 질문을 하게 되면 우선 이 오프 더 레코드로라도 이 강모 씨 아까 이름을 아신다고 하니까 강모 씨 성함을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뭐 쓰는 걸 떠나서 그 기자분들이 좀 확인해 보세요. 도청이나 해당. 알겠습니다. 어디서 인터넷 들어가 나와요? 예? 뭐 이렇게 시스템 같은 들어가 나와요? 그런 거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인가요? 저 제주투의 김감모 기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거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문대림 후보가 이런 문제 제기 상황에서 아직 사실 확인도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상황에서 계속 하는 비방장 같은 거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유는 뭐를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안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근데 하신 비방인가요? 이게 이게 비방이에요? 지금 확인이 뭐 다 안 됐다면서요. 네? 확인을 더 해야 되는 게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을 의혹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비방인가요? 의혹 제기 비방이 같은 건가요? 아니 이런 걸 안 하시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에 원희룡 후보가 도덕성 검증한다고 해서 우리 후보들에도 여러 가지 만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런 일단 주거 문제나 이런 것이야말로 민생 현안에 해당되는 거죠. 그게 뭐 비방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럼 정확한 자료를 확실하게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자료가 아니 그러니까 강모 씨 이름도 뭐 확인할 수도 없다 그러고 지금 계속 확인할 수 없다 더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혹 제기 수준에서만 계속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전혀 없었나요? 여기만 있었거든요. 추가된 데가 있죠. 한 117건 중에 아마 57건 정도가 반영된 걸로 알고 57건 중에 한 16개소 정도 겹치는 게 있었으니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것은 또 문의하세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건 중에 57건 정도 반영이 됐다.